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요번 주를 제가 좀 아까 딱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모살 목소리인가 해가지고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네, 갑자기 어지러워가지고 이제 잠시 기대에 있는데 꿈에서요? 네? 꿈에서요? 사실로 제가 안녕하세요 했는가요? 누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이상하게 내 꿈인지 뭔지 요즘 보고 정신 뭐 해요? 뭐 하는데 그렇지시거든. 죽을 때가 됐나? 아까 비몽 사몽에 그래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부산이 한다 보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뭐죠? 이게 쓰러졌어요. 그때 이제 당기보살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좀 부탁하자 오늘까지 쉬면 좋겠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사실이 돼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냥 나도 모르게 목소리만 듣고도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인지 싫어하는 목소리인지 요즘 이제 비몽사몽이잖아요. 비가 올 듯 말 듯 인간도 뭐 정신이 분명하듯 말 듯 그런 상태처럼 근데 그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네? 그 소리를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그건 귀에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구나. 아니 우리가 사람을 보고 눈으로 저 사람이 싫은 사람이다 판단하잖아요. 그 눈에 싫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그 총체는 뇌겠죠. 뇌. 그죠? 보통 동물에 있어서는 뇌라는 게 있어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동물 아니면 뇌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뇌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작용을 하는데 근데 그 또 뇌를 또 조절하는 또 어떤 근본적인 것이 있다고 물질이라 말하기에는 형상이 없고 또 형상이 없는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작용을 하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을 좋다고 하고 사람을 싫다고 하는 것이 그 뇌에서 이렇게 판단하지만 뇌 이전의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총체적인 것에서 지령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마음에서도 그래요. 형상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지령을 내겠어요? 결국은 그게 이제 에너지 집합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신학에서도 집합적 무의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우리 경험이죠, 경험. 경험에 의해서 저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그 랑스를 봐도 랑스가 자랑 같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겠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나가서 반기잖아. 그 새로운 사람을 반기는데 결국은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발견 그런 본능이 뇌에 있지 않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어? 신. 인간은 누구나 100% 울면서 태어난다 했어요.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인간은 100% 울면서 태어나요. 왜 그런지 이치는 분명하지만 정답은 없죠. 인생도 정답이 없는데 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웃음이랍니다. 웃음. 또 뇌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도 웃음입니다. 그래서 웃으면 뇌에서 활성화한다는 거.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살아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좁아들고, 그 결국 그 뇌 혈관,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장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근본이 뭐냐면 웃음이죠. 긍정적인 생각. 그래야지 의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것도 불과 100년 전의 일이죠. 얼마나 됐습니까? 뇌과학이 생긴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심리학이나 철학도 오래전부터, 소크라테스 이후부터 이렇게 철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의 어떤 정립이 되어서 했지만, 근래에 와가지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 이게 발전됐지, 그 이전에는 있었지만 정립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25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전, 기원 전 시대에 벌써 이 불교에서 근본적인 것을 발견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제 무슨 학설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학설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이론을 정리를 하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이론을 갖다 내세우는 게 바로 이 불교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사역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또 업을 짓네요. 지금까지 막 웃으셨는데 제가 와가지고 같이 웃음이 끊어졌으니까 제가 업을 진 거죠. 그죠? 그래서 또 많이 웃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저 때문에요? 네. 제가 좀 멍청합니다. 왜 저 때문에 또 저 흥 같구나. 흥이 아니고요. 네. 흥이 아니고 스님 좋아서. 아,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아유, 절 좋아해 주시니까. 저는 참 머리도 안 좋고 그때 얄팍하지도 않고 영리하지도 않고 빠리빠리한 것 같은데 또 멍청하고 그래요. 좀 사실 그래요. 그냥 제가 정말 사실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멍청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네, 멍청하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거다.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영리하고 얄팍하고 계산적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거짓말을 반복듯이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이해관계에 얽혀버리면 남을 죽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젊을 때, 그리고 이제 공부를 잘 못할 때, 아, 내가 너무 힘들구나 해서 조금 얄팍하게 남을 속에서 순간 좀 맛있는 거 얻어먹자. 아, 순간 내가 이익을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40 중반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거의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김도환의 노래 있잖아요. 아,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아마 제일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보니까 왜 그런가 제가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 불교 공부하는 스님들도 약한 스님들 많아요. 나쁜 스님도 많고 저 좋은 스님이 더 많아요. 말을 하고 있지 않았죠. 근데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어제도 임재록을 또 재차 배웠지만 임재록에서도 정답은 없어요. 할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말로도 우리 본인 얘기한다고 말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상대를 위해서 좋은 말 했다라도 상대가 좋게 안 받아들이면 그 좋은 말이 아니죠. 그 상대를 진짜 내가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상대가 또 좋다고 받아들이면 또 그것도 나쁜 말이 아니죠.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정말 좋을 때 나쁠 때 그럴 때일수록 자기를 한 번 더 뒤돌아봐야 되겠다. 이것이 과연 좋았던 것인가? 이 좋았던 것이지만
이것이 나빴을 때를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거는 좋은 건 나쁜 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느 경전에서도 좋은 건 나쁜 거는 같이 번갈아온다 했어요. 근데 중국의 도자 또 불교야 또 사상 한비사에서도 좋은 건 나쁜 거는 같이 있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좋은 건 나쁜 거는 같이 있다. 근데 그것이 실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더 적확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그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한문투의 그 글자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하는데 저는 개적으로 썼거든요. 개적이 뭡니까? 그래서 개같이 사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개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적은 사적인 의미고 개적이라는 것은 사적이라는 너무 많이 쓰니까 사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개인적인 것을 줄이면 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문맥을 보면 맥락을 보면은 저 사람이 개인적인 뜻인 걸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적이라는 말 썼다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가 40대에. 그 생각이 문득 났어요. 개적이요? 처음 듣는 말이라는 거지. 그래요? 저는 책에서도 많이 봤는데 나도 모르게 썼네요. 무슨 뜻이나 하고요? 사적인 뜻입니다. 사적이라고 쓰지 왜 개적이라 하냐. 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속으로. 그러면 큰일 나니까. 아이고 참. 척하면 착이지. 그러니까 알아들으면 되지. 그리고 그런 말도 있고 하면 되지. 왜 따지는지. 그래서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적확하다는 말 쓰거나 정확하다는 말을 갖다가 적확하다. 분명하다 뜻을 쓰거든요. 적확. 뜻이거든요. 분명, 적확. 그렇게 많이 씁니다. 한문으로.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했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령이라는 게 요즘 와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인들을 볼 때는 그냥 할이 지금 뭐가 있구나 했어요. 그때 솔직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해보면서 특히 요즘 공부할 때는 할이라는 것은 그냥 수단일 뿐이지 말만 있는 게 아니다. 또 말을 초월한 행동만이 아니다. 단적으로 딱 소리 지르는 것만이 아니다. 그 관계다. 그 상대의 어떤 표정, 상대의 어떤 말, 상대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제스처, 액션, 그런 것이 할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 세상은 정답이 없고. 정답이 있는 문제에는 정답을 내면 돼요. 그죠? 근데 정답이 없는 분야가 많습니다. 학문, 종교, 과학, 의학,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이 없어요. 그 때문에 늘 연구하는 거죠. 요즘에 와서 우리나라 연구팀이 조금 활성화되었지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유럽 같은 데는 연구진이 왕성하거든요. 저도 연구과에 있었는데 연구를 하루 종일 책 봐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근데 연구하기에는 먹고 사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연구, 현역 연구과에 다시 있구나. 연구실에 지금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거의 쪼들리고, 내가 공부했던 그 시절 외에는 늘 포교하고, 늘 일하고 그래서 강의하고, 책 보고, 근데 연구한 시간이 그다지 별로 없었는데, 그 연구도 그냥 얇게, 얄팍하게 사람에게 이 얘기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만 했지, 진실을 책 하나 볼 때도 깊이, 그리고 아주 그냥 심오하게
높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설렁설렁 대충 봤죠. 근데 요즘에 책 하나를 보더라도 한 장이 잘 안 나와요. 저는 주로 우리나라 책을 보는 것보다 일본 책을 주로 많이 보니까 일본 책을 원전을 보기에는 그 일본 책 한 페이지 넘어가려면 한 10분 걸린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된 책을 보면 일본이면 일본.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쉬운 문장 부분은 그냥 쑥쑥 한두 장이 넘어가지만 1번, 2번 넘어가는데 15만 내용이 딱 하나 딱 나오면 그때부터 그걸 이제 월돌이 생각이라고 20분, 30분 심지어는 열받아가지고 왜 이거 안 풀리나 해석이 안 되지. 그래도 원전이니까 원문이니까 그리고 남의 말이니까 그 쓴 사람의 의도를 모르면 그 사전적 의미로 해석이 돼도 깊이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들 관계에서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이 지금 사랑한다 했는데 지금 무슨 뜻인가 이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매치가 안 될 때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사고가 깊어진 거지. 그래서 천천히 가자. 돌아가자. 진짜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길이다. 근데 또 요즘 책 읽는 거 보면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세계적인 어떤 노벨 평화상 수상자도 그렇고 다 자기에게 둥근기를 했고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주로 학교 생활을 못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그랬고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학교 생활에 영 제로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대기만성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늦게 이루어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근본 현재 그 순간순간을 정말 열심히 그 하나의 사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그 업적이 늦게 나왔지. 그 순간순간 한번 너무 자기 머리로 얄팍하게 그래서 불교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사람보다 하나를 듣고 하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더 낫다. 그 사람이 오래 간다 했어요. 하나를 듣고 열을 아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고 너무 영리한 머리를 갖고 있어서 하나를 듣고 열을 알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넘쳐가지고 겉돌아요.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만해요. 자기가 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진실을 알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공부하는 게 참 좋아요. 이 시간만 되면 이 주둥이가 열려요. 이 시간 아니면 그냥 늘 그냥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에 아침에는 막 맥을 못 쓰겠더라고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또 책을 보는데 요즘은 또 눈이 감감하래요. 돋보기를 다시 맞춰야 되는 돋보기 도수가 안 맞아서 덜 아파졌나 보죠. 맞는 거예요? 남주호서? 네. 맞아요? 몇 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렇죠. 노안 측정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안 보이는 거야, 돋보기 봤는데. 야, 이거 눈이 갔나. 생각해보고 여쭤보는 거야. 몸이 전부 다 이제는 고장났습니다. 고장 안 난 게 없더라고. 그래도 깊이가 있으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오늘 마지막 24인분 부분인데, 총정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게 전부 중독, 그런 것의 분별, 무분별. 근데 결국은 이제 인간의 본체로 돌아가라,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읽으면서 볼게요. 수심, 제법, 유문문이라고 이제 한번 7글자에 어떤 그 제목을 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수심, 마음에 따르는 거죠. 따를 숫자.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결국 마음이 근본이죠. 마음에 따라서 제법, 유무. 제법은 여러 사물이죠. 여러 사물에 유무, 있고 없고가 생기는데 실이 약간 생략형이기 때문에 결국 마음에서 유무가 생긴다는 그런
장이란 뜻이죠. 문이라는 건. 그 결국 마음이 주인공이죠. 마음이 유무는 논리적이고 선악, 또 호형은 실천적입니다. 생활적이죠. 우리가 좋고 나쁘다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유무거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좋다 싫다 뜻입니다. 자, 자문자답이죠. 자기 마음이 멋대로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마음이 멋대로 대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결국 불교 철학은 주관이 먼저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객관이 먼저 생겨 주관이 생긴다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달랐지만. 그리고 주관이 먼저 생겨요. 마음이 먼저 생기고 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모든 존재가 있다고 보되 있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멋대로 있다고 분별해 봅시다. 그래서 스스로 자자인데 저절로 있다. 스스로 있다. 저절로 있는 거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감각기관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사물이 망막에 비춰가지고 보이는 거죠. 귀도 고막에 들어와서 소리도 들리는 거죠. 근데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귀로 듣기만 하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얘기하고 맛보고 하는데 신체를 접촉하고, 근데 거기서 좋고 싫은 것은 결국 마음이 한다는 얘기죠. 그죠? 마음이. 근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관계하고 있는데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싫은 이유는 뭐겠어요? 어제는 좋았어요. 오늘은 싫었어요. 근데 아까는 이제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술실 들어오셨는데 싫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좋은 보살이에요.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냥 자기 생각에서 좋고 싫은 것을 만든다는 거지. 사람은 있어요. 대상은 있고 물체는 있습니다. 근데 그 물체를 있다고 만들고 없다고 만드는 거는 자기 마음에서 한다는 거죠. 마음의 인식이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앞에 있어도 너 여기 있었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야 못 봤어. 야 나 아까부터 있었는데 언제 있었어? 얘 진짜 무관심하니. 관심, 그러니까 눈으로 봐도 마음에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본 거에 지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눈은 보는 작용만 하는 거야. 귀는 듣는 작용만 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생각을 주는 것은 뇌에서, 또 뇌 이전에 마음이 지령을 하는 거죠. 야 쟤는 보지 마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저절로. 스스로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맞죠. 문맥상. 그죠? 그러니까 물체가 저절로 있는데 결국 그 저절로 있는 마음을 갖다가 내가 좋다 싫다 있다 없다 이렇게 분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답은 보세요. 좋고 싫은 것은 내 마음이 좋고 싫은 것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가장 알기 쉬운 대표적인 예가 백화점 가보면 알아요. 백화점 가보면 저는 백화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저는 말이죠. 그 전생부터 태어난 게 좀 부드러운 성향이 있었겠죠. 우리 어머니하고 백화점을 제가 자주 잘 갔는데 항상 보면 어머니가 좋아하는 코너를 먼저 제가 졸졸 따라가요. 개처럼. 그 어머니가 좋아하는 코너를 보면은 이게 그 뭐지? 3층 그 여성복 코너를 자주 가더라고. 이럴 때는 1층이었나. 하여튼 기억이 안 나요. 현대에다가 현대백화점 자주 갔는데 현대백화점 좋아했어요. 아담해서. 롯데는 너무 넓고 그때는 용호동 살 때니까. 근데 어머니가 쭉 쫄쫄쫄 하면 먼저 다 구경하게 하고 또 보면 이제 미안해서 그때만 해도 침이 안 걸리니까 미안해서 사달을 말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이제 뭔데 하고 있는 거야. 사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내가 중이니까 쭉 한 바퀴 돌리죠. 그럼 항상 반드시 처음에도 거기고 끝에도 거기가 있어. 사달라 그거죠. 그쵸, 사들이 있어서.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근데 똑같은 형제인데 우리 누나는 지가 좋아하는 코너 먼저 가요. 지 먼저 가.
그러고 이제 어머니 좀 골라드리라고, 여자니까. 난 여성은 잘 모르니까. 뭐, 아무래도 여성이 잘 알잖아요. 신도 같이 가도 신도지만 부탁하고. 그래서 그 골라주면 내가, 아, 이거 괜찮다 하면 사고. 아, 이거 좀 약간 촌스럽다 안 사고 그랬어요. 우리 누나는 그냥 자기 것만 다 보대. 근데 또 전화 왔는지 10분 이상 막 전화하대. 이걸 퍽 했어요. 네가 인간이냐고. 고추는 엄마 모시고 와서 엄마를 위해서 뭘 사드리려 하는데 그 뭐 중요한 전화, 네가 사업가냐 무슨 정치인이야. 전화 나중에 하면 될 걸 갖다가 그 계속 하고 있냐고 그래. 아, 중요한 전화는 거야. 뭐가 중요한데? 한바탕 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누나가 이제 나한테 전화도 안 하지. 뭐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안 하더라고. 나도 전화를 하기 맞잖아. 그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조금 보자. 어차피 이 사람은 회자 정리야. 만나는 사람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나자 이별이자 그런 슬프고 또 기쁘지만 그것이 인연이라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한번 정신 차려보라고 그러지.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당신이 정말 진실로 어머니를 좋아해서 효도를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 뭘 보고 했는지 그걸 또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죠? 또 길을 한번 가보세요. 길 가보면 간판이 많아요. 간판이 많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품목의 간판은 잘 보입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간판은 딱 잘 기억을 해도 자기에게 관심 없는 것은 있어도 있는 줄 모릅니다. 그죠? 여기서 동네역까지 쭉 가보세요. 어느 가게가 기억을 합니까? 어느 간판이? 응? 틀림없이 파리바게트 생각이 날 거예요. 먹는 거, 롯데리아. 먹는 거 제일 1순위 아닙니까? 어떤 게 제일 눈에 띄어요? 저는 주유소가 제일 눈에 띄어요. 제일 중요하니까. 농담이고.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보이고 관심 없는 것은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어도 못 보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좋은 말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모든 존재가 없다고 보되 없는 것이 저절로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 멋대로 없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있다 없다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인 설명이고 이론적인 설명이고 싫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싫은 사람도 내가 만드는 거고 좋은 사람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일체의 존재에 대해서 이와 마찬가지니 모두 자기 마음이 멋대로 있다고 분별해요. 탐내고 자기 마음이 멋대로 없다고 분별해요.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탐낸다는 것은 좋은 것을 탐내는 것도 있고요. 나쁜 것을 싫다고 탐내는 것도 있습니다. 탐내는 것은 꼭 좋은 것만 탐내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거니까 저 사람 보지 말자고 탐내는 거예요. 왜 탐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맨 끝에 도대체 탐욕이 무엇이길래 탐난다고 분별하는가? 그것은 모두 자기 마음이 멋대로 일으킨 견해다. 자기 마음의 분별은 일정한 처소가 없으니 이를 망상이란다. 일정한 처소가 없으니 이를 망상이란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인데 1분 전에 저에게 싫은 말을 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말. 근데 1분 후에 저에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이상하게 좋고 싫은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제 마음의 어떤 영상이지 실체가 있다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스스로 모든 외도의 생각을 초월했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망상이고, 외도의 생각을 초월했다는 것은 나는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나는 진짜 공부 진짜 열심히 한다. 난 저 사람과 틀리다. 이런 견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스로 생각도 없고 분별도 없다고 여기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게 안 좋은 거죠. 근데 좋은 거죠. 사실 말로는 표면적인 것은
나는 생각도 없고 망상도 없어. 나는 옳게 가는 거야. 그것도 뭡니까? 망상이죠. 걸어갈 때 이 법, 그 법이 걷는 것이지 내가 걷는 것이 아니요. 내가 걷는다고 걷습니까? 자연적으로 걷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된 거죠? 내가 걷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앉아있을 때 이 법, 그 이법이라는 것은 진리의 법입니다. 그냥 자연의 법이 앉아있는 것이지 내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앉아있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역시 망상이다. 이상의 글로서 이제 연결시킬 수, 상할 수 있으리라 했죠. 그럼 결국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못한다 하는 것 자체도 망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성계, 의상스님 법성계 보면 파식 망상 필부득이에요. 이거는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유명 강사가 일반인이 뭐 있어요. 우병우 사촌인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저 사람 저게 무슨 강의를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저렇게 텔레비전에 알리 유명할까 했어요. 파식 망상 필부득 기억납니까? 망상을 그 문맥상 보면은 파식 망상 필부득이야.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는 거. 일곱 글자이기 때문에 네자 세자를 새기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때 보면 파식, 이건 부정사 파입니다. 아니다.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 이렇게 새기는 게 문맥상 맞아요. 문법으로는. 근데 이게 함정이다. 그럼 결국 여기서 보세요. 다 망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 망상이라 했잖아. 내가 저 사람하고 틀리고 저 사람 나쁘고 나는 옳고 나는 생각하지 않고 인식도 하지 않고 분별도 하지 않아. 근데 그것도 망상이라 했잖아. 완전히 그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적인 말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정답을 이렇게 도출해내는데 결국에서 망상을 쉬지 않으면 여기 망상이니까 쉬라는 얘기예요.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 했어요. 저 망상인데 저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결국은 쉰다는 것까지 또 쉬라는 얘기죠. 계속. 그래서 사선 8정 보면은 게 있어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처정, 비상, 비비상, 처전.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또 억지로 해석을 해요. 비상. 제 8정에 있는 거예요. 사선 8정에. 비상, 비비상. 제 8번째 하늘이 있는데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지도 않는 그런 하늘이 있다고. 그런 공이 있다고. 진짜 사선 8정이니까 정이지. 완전히 선정에 들어있는 거야. 의식 끌어진 점이지. 근데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지도 않는 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죠. 생각하지 않지도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부정이죠. 다. 부정은 긍정되는 거죠. 천천히 생각해야 돼요. 머리 쥐내립니다. 근데 이제는 딱 하고 이제 뭐예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착 하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유무잖아. 있고 없고. 응? 그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그것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별하지 않는 거죠. 분별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지 않지도 않는 거예요.
한 번 더 부정하는 거야. 결국 뭐야? 계속 가는 거야.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결국 파실망상 필부득은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얻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망상을 쉬지 않는 것을 반드시 부득 얻을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망상하고 살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 전부 다 망상인데 좋은 망상하고 살라고요. 그때에 맞는 망상. 오케이, 이해되겠죠? 그렇죠? 정답은 있어요. 왜? 어제 또 우리 남주 보살님이 또 우리 보살님께서 요즘 내가 기력이 없다고. 아니, 기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맞으시는 걸 사주신다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거 얘기했죠. 망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망상이지만 나는 그래 나를 위해서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주인공은 누구겠습니까? 나죠. 그래서 그 나면은 내가 내 망상을 피우면 나는 그래 동고성을 가면 좋겠다 얘기했어요. 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내가 고마워서 어저께 아 그래 사실 뭐 크게 뭐 안 먹어도 되는데 요즘 잘 안 먹으려니까 근데 그 집 가서는 꼭 한번 먹고 싶었거든. 내가 중국식 짜장면 좋아하니까 그러잖아. 또 어제 그제부터 짜장 먹고 싶었는데 요즘엔 나가기 싫은 거야. 나가기가 밖에 거의 안 나가. 운동하는 거 외에는 뭐 대인 기피증이 생겼는지 뭐 아프고 나니까 했어요. 근데 그 망상이죠. 그렇죠? 망상 오늘 이 그 내용을 보면 망상이죠. 맞죠? 근데 그 망상은 결국 그때에 맞는 망상을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오늘 생각하니까 달라지는 거 있죠. 근데 달라져도 약속을 한 게 있잖아. 나 혼자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금요일에 오늘의 진리는 동고성이다 그거지. 이해하시겠죠? 그게 또 오늘 또 우리 또 문보살님 딱 오셨네. 뭘 보고 있는지 부시고 가셔야 돼. 그죠? 그런 그 쥐약입니다. 한번 얻어먹으면 반드시 안 사도 돼. 제 오늘 그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망상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근데 좋은 망상하라 그러지. 그죠? 이해하시겠죠? 분별할 때 분명히 분별하라 그러지. 네가 다 하는 거야. 네가 다 옛날에 했던 건데 의식하고 의식하지 않을 뿐이야. 그걸 이제 유식에서는 제7 말라식에서 전부 저장되어 있는 걸 제6 현재 의식이 제6 의식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게 있으니까 이게 해도 한 바가 모르는 거야.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내가 저절로 해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효도해도 효도한 바가 없는 게 바로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한테 이렇게 잘 친절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친절한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친절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정리를 해요. 유르선, 무르선. 유르선은 내가 했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유르선이고, 무르선은 내가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하는 거. 근데 해놓고 봐도 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왜? 동화가 된 거지. 둘이 하나가 된 거지. 그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식이 끊어지기는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살아있으면서 의식이 끊어지면 죽음이에요. 동서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건 죽은 선이죠. 그건 인도에서 브라హ୍민교에서 있던 그런 선정이에요. 이건 일례로 내가 설명을 드린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선은 내가 했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해도 한 바가 없죠? 그럼 내가 생생을 내지 않으니까 금강경에서도 무주상 모시 하도 한 바가 없이 하라. 그리고 예수도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라. 결국 뭐예요? 분별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근데 분별을 하나로 통합하면 무분별이 되겠죠. 그죠? 분별해도 분별한 바가 없다. 그것을 이제 중도라고 하죠. 중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영가스의 중도집도 있고, 뭐 중도에 대한 용수보살의 중도집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상승도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좀 글이 좀 편해요. 이 사행론처럼 이렇게
너무 설정이 그런 것보다는 이거는 좀 약간 좀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쉬워집니다. 또 중간에 가서 어려워지고 하는데 원래는 이 다음에 이제 원래 원문에는 달말씀에 반야신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빼놨습니다. 이 편집자가 책을 편찬한 사람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이걸 빼놓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 반야신경 그 시적으로 달만대사가 그랬다가 주석을 담겨 있거든요. 저는 그걸 논문으로 제출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 보니까 틀린 것도 있더라고요. 20년 전에 견해니까. 다시 한번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없으니까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112페이지에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해제. 해제는 제목을 해석하는 겁니다. 왼쪽에 해제라고 되어 있죠. 쭉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제가 또 컨디션이 좀 이렇게 다운돼 있고 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 고맙고요. 또 이렇게 많은 분이 와주시고 또 이렇게 꼬리꼬리한 날씨 이 날씨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 날씨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이 날을 웃으면서 한번 사시면 되겠어요. 아니 저 안에서 들으면서 웃음이 너무 터져가지고 아이고 정말 공부를 많이 했구나 이런 세계가 우리 불교가 바라는 세계인데 웃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웃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 다 형식적으로 웃어요. 근데 정말 웃어야 됩니다. 코미디언 개그맨이 웃는 거는 형식적으로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이뻐지는 거예요. 그 못난 그런 그 보살들 다 이뻐지잖아요. 못난 남자들도 이뻐지고. 그래서 또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집에 가면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자기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지. 과연 내가 이걸 웃기는 직업을 했는데 무슨 말일인가.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그 가정 시간이겠지. 저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예, 저는 끝났어요. 이제. 오늘 대해서 이제 평 한번 해보세요. 자기 평. 목소리 쉬었습니까? 네? 목소리 쉬었어요? 다운됐어요? 아니, 뭐, 어떤 분이 그게 뭐 전화 와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쉬었다 하는데 난 모르겠는데. 근데 말하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말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우선 오늘 공부 어때요? 전 요즘 핸드폰 안 갖고 있어요. 딱 그 밴드 올리기 위해 핸드폰하고 멀어지고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노예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안 해요. 뭐 전화 올 때도 없지. 일부러 제가 우리 밴드 팀들 회원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글 몇 번 올리고 그 사람 다음에는 아예 안 만져. 핸드폰 멀리 합니다. 그거 요즘 하나가 달라졌어. 네. 노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별이잖아. 여기 놀아나잖아.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보면은 딱 분별하게 돼. 근데 뭐 그건 제가 뭐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핸드폰 노이즈가 돼가지고 핸드폰 끼고 살잖아. 그죠?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 있다는 거죠.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삐삐백이 더 있었어요. 삐삐 하는 거. 그전에는 뭐 있었습니까? 이게 요새 그 핸드폰이라도 있던 무정이만 한 거 들고 있었지. 그때만 하더라도 잘 못 살았던 시대인데 특정인 밖에 없었어. 기천이만 했죠. 그죠? 카폰이라 했죠, 그때. 지금은 어때요? 뭘로 입혀요? 맨날 옷 갈아입고 맨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허영심 아니야, 그건 좋아. 허영심이 아니야. 자기 맞게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자기 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맞죠? 그건 자기 어떤 개성이라고.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좋아. 아, 오늘은 또 무슨 생각으로 저 블랙을 입고 왔을까? 이 색채 심리학이라는 게 있잖아. 색깔을 통해서 심리를.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빨간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에 따라 파란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퍼플, 또 보라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심리를 갖다 분석한다는 거는 그건 통계학일 뿐이지. 그런 거를 뭐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으시. 근데 이제 우리 문보살님은 이제 조금 들어오죠? 아직. 아니 안 들어요. 말은 듣도 잘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문맥이 어렵지. 근데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건강하시죠?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인식하고 살아왔으면 마음 바꾸기 쉬운데, 젊을 때부터 그것이 이제 좀 인식했지만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공부하시면서 2세들에게, 자식들에게 이런 걸 은근하게 얘기를 해주면 반드시 그 자식들 따라 흉내내거든요. 그 말 표현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근데 보세요. 전부 다 자식은 부모 닮아가요. 얼마 전에도 이게 상담을 했는데 반드시 자식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웬만한 자식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말에 있잖아요. 훌륭한 아버지 밑에는 훌륭한 자식이 없고, 훌륭한 어머니 밑에는 훌륭한 자식이 있어요. 그만큼 어머니가 노력한다는 거죠. 그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내가 낳은 자식,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 저는 그게 정신세계까지만 책임지면 된다는 거죠. 정신세계만 주면은 나머지는 지가 알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 몫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못 되는 건 못 되고, 아무리 못해도 잘 되면 잘 돼. 그게 그 복이에요. 타고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그릇을 키워야지 복을 달라면 안 되죠. 복을 줘도 복의 그릇이 작으니까 넘쳐버리죠. 그럼 못 받아버리죠. 그래서 돈 많이 남겨둔 자식은 반드시 못 되잖아요, 거의. 그렇지만 정신세계를 물려준, 아니 그렇지 않은 그런 자식들 중에서 훌륭한 자식은 역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종교가르침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좋은 연이 되어졌으면, 좋은 환경이 되어졌으면 바라고요. 몇 시에요, 여기? 15분입니다. 아, 그럼 가야 되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말씀 좀 오늘 정리 한번 해보세요. 저는 스님 좀 다시만 상품보들이라 비상, 비비상 처럼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스님께서 이 전문 차료의 내용보다 더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게 여기는 일단 공에 의한 말만 있잖아요. 스님 공을 뛰어넘어서 대성적인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우리 생활에 맞게 대성적인 차원에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까지비가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망상하지 마라, 비워라 소리인데, 망상해서, 좋은 망상을 해서 그걸 좋게 자기 생활을 살려라, 이 말이 더 살아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게 받아들여지니까 더 살아있게 다가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치고 이제 빨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그래 가서 이제 2차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